네. 뭐 예정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진짜 그런 거는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둘 다 예정지가 정말 핫해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재개발도 새롭게 구역 지정 더 하겠다, 정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신규 구역 지정들이 더 앞으로도 많이 지겠죠. 당장 이번에 2차 공공재개발 공모가 끝났잖아요. 그것도 이제 후보지 발표를 할 거고. 근데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2년도도 또 신통기획 네. 공모할 거고 공공재개발도 공모할 거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또 모아주택도 새롭게 생기고 맞아요. 하니까 약간 빌라 지역들도 약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측면 환경들이 조성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빌라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리스크들이 존재하긴 하죠. 일단 우리가 법률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노후도도 파악해야 되고 또 이제 여기 노후도 깨지는 곳들도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맞아요. 것 때문에 공부가 좀 필요한데 근데 오히려 재건축 예정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노후도 깨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건 딱 단일하게 딱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 예정지는 좀 쉬운 투자. 음. 재건축 예정지는 오히려 정말 쉽게 가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아까 고속도로 얘기 비유하자면 재개발은 뚫 막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냥 쭉 하이패스로 타고 쭉 가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은 이제 내가 단계별로 시점별로 왜냐면 이제 예정지 가면 재건축 예정지고 그 재개발 예정지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15년. 완공까지 15년. 아까 말했잖아요. 관리처분 인가까지 8년이라 했으면 관처 나도 이주하고 입주할 때까지 4, 5년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길게 봐야 돼. 좀 특히 예정지라고 하면 또 어떤 얘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15년에서 좀 한 길게 보면 진짜 20년도 봐야 되는 게 예정지 투자인데 그런 걸 인지하고 가면 저는 오케이. 네, 인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이가 한 50대예요. 그러면 솔직히 아니다. 환갑잔치 정도가 아니라 칠순잔치 할 때도 입주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애들한테 사주는 거죠. 애들이 학생이에요. 그럼 뭐 예를 재개발 예정지를 막말로 사줬어요. 그래도 뭐 20년 지나가도 지금 얘들 애가 아직 학교 다니고 있어요. 학생이야.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신혼집 차릴 때쯤 신축 아파트가 딱 완성됐다. 얼마나 좋아요. 기간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이제 예정지 투자. 그러니까 목동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다. 이제부터는 목동도 주목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부터 15년이란 것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청사진만 그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간을 인지하고 가면 괜찮다라고 뭐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길게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완화는 이제 시작됐고 이제 결정을 하면 투자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좀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 가장 좋아하는 지역 어딘가요? 돈만 무한되면 압구정 좋죠. 압구정. 근데 뭐 압구정은 가기가 어렵고 뭐 이제 조금 수익적으로 볼 때 좀 여기서는 좀 기대 봄직하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재건축 같은 경우보다도 일단 원래 이제 재개발 쪽을 중심적으로 많이 했었고 투자도 재개발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남뉴타운과 성수전략정비국이 그래도 여전히 대박이다. 요즘에 그 한남 프리미엄 어느 정도예요? 3구역, 5구역? 지금 사실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이미 진작에 10억 넘어간 지는 오래고 그게 투자금 어느 정도 잡아가면 투자 될까? 금액이 22억에서 25억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감정 평가가 한 이제 뭐 워낙 물건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선에서 많이 떴거든요. 근데 매매 금액이 뭐 23억 뭐 이렇게 되면 피만 이미 15억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좋다. 왜냐? 뭐 한남동 자체는 사실 이제 반포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반포가 지금 이제 아크로 리오파크가 아까 46억 6천 실거래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미 레미안 원베일린이야. 이제 반포주공 1단지나 여긴 그냥 지금 봐도 50억 넘어게 눈에 보여요. 사실 그 이상 가겠죠. 그러면 한남뉴타운도 50억 갈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가장 큰 최근 호재로는 지금 대통령이 용산시대를 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 예전부터도 정말 큰 이슈였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워낙 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항상 거론이 되던 곳이 용산 민족공원이죠. 여기다가 막 임대 아파트 짓겠다. 맞아요. 여기다 공원만 하는 게 개발할 맞냐. 곳이 많으니까.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여기 용산으로 오는 게 호재냐 악재냐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많아. 네. 뭐 카페에서도 그렇고 막. 무조건적인 호재라고 볼 수도 없는 것도 음, 사실 이해는 해요. 음, 왜냐하면 이제 건축할 때 물론 규제는 없다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대통령 집무실을 바라보게 설계를 할 수 있을까? 못하지. 예, 안보 문제가 커요. 이런 부분들 일단 없다라고 하니까 믿긴 하지만 사실 부동산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아 절대 안 믿죠. 뭐 아니면 뭐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사선으로 좀 튼다든가 음, 창을 음, 뭐 아니면 층이 초고층으로는 솔직히 올라가기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일단은 좀 그런 부분에선 조금 악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호재라고 보는 건 대통령이 그쪽으로 가면 그때 개발은 가시화되겠죠. 개발이 어떤 식으로 되냐라는 건 몰라도 개발 자체는 되겠죠. 왜냐하면 솔직히 그 용산에 그 집무실이 생기게 되면 네. 어떤 루트로 올까요? 뭐 차 타고 이렇게 뭐 이제 강변북로 따라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한강로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기차를 타고 온다라고 하면 서울역에서 내려오겠죠. 그렇죠. 솔직히 서울역에서 내리면 어떤가요? 그 주변 일대가. 너무나 개방돼 있고 좀 바쁘 뭐 차도 많고 지금도 뭐 정체돼 있고 하죠. 정체도 정체지만 네. 우리가 서울역을 기준해서 동쪽으로는 뭔가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많죠. 들어서 있지만 서쪽으로는 네. 어마어마하게 낙후돼 있죠. 낙후돼 있고 좀 지대도 높고. 네. 네, 그렇죠. 이게 서울의 관문인가? 뭔가 서울역 하면 상징성이라는 게 음. 있는데 그 주변이 뭐 서계동, 청파동 그것도 서계 청파 원효 라인으로 떨어질 때 다 하나도 그 새 건물이 없죠. 다 오래된. 또 새 건물이 있어도 또 그 너머로 가면 후암동도 장난 아니게 낙후돼 있고 동자동, 홍암동 이쪽도 그렇죠. 서울역 하면 공존돼 있죠. 그리고 네. 뭔가 대로변도 사실 서울역 하면 오고 가는 유동인구는 많은데 조금만 내려오면 길에는 한적해요. 네. 네. 거기 그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이 노숙자분들 많이 걸어다니.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높이 올릴 수 있냐라는 거는 조금 의문점. 더군다나 뭐 한강로 라인은 그래도 남향으로 바라보니까 한강로는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대통령 집무실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애들은 대통령 집무실 남향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 남향을 어떻게 서향으로 틀 수는 없잖아요. 약간 이게 어떻게 될까? 좀 고층이 될까라는 부분은 조금 의구점이 있지만 그래도 개발 자체는 좀 가시화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장단점이 공존한다라고 보지만 근데 그런 곳들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호재죠. 대표적으로 한남 뉴타운이다라고 하면 용산민족공원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기가 대통령이 막히게 있는데. 짓지. 기가 막히게 짓고 한강이랑 연결되게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에 초기 단계의 구상 자체는 한강과 용산민족공원의 연결성 때. 그리고 또 남산과의 연결성 그래서 맨날 해방촌이 이게 녹지축이 연결이 되냐 안 되냐 맨날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뭐 지금도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기대감 대통령이 있고 뭔가 녹지축을 한강까지 남산에서 한강까지 이거를 다시 구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가 뉴욕의 센트럴 파크, 런던의 하이드 파크처럼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주변에 일대 있는 용산에 있는 그런 단지들은 다 호재라고 볼 수 있고 한남 뉴타운 역시도 당연히 이런 호재를 받는 거고 그리고 항상 많이 나왔었던 거기 임대 아파트 못 짓죠. 그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한남 뉴타운 너무 기대가 된다. 지금도 비싸지만 더 비싸질 거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러면 기대되는 지역. 저도 이 한남 뉴타운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맞은편 이 반포동에서 보는 그 지역을 볼 때마다 저기 아파트가 되면은 어떤 그림일지 상상이 항상 괜찮게 그려지는 동네라서 기대가 되고 자 이제 뭐 투자를 많이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시고 하시니까 좀 궁금한 내용이긴 한데 김재훈 소장님이 부동산 볼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나만의 투자법? 제 투자 원칙을 얘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손님들한테 말해 드리는 부분 중 하나가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세금 세팅을 하라고 항상 강조드립니다. 네. 세금을 먼저 맞춰놔야 내가 투자를 했어요. A주택 투자해서 뭐 여기서 5억 벌고 B주택 투자해서 10억 벌고 C주택 투자해서 뭐 8억 벌고 너무 좋은데 세금이 다 꼬여 있으면
예. 이제 남는 정부만 게 없죠. 남는 게 없죠. 정부만 좋아합니다. 뭐 종부세 막 뜯기고 뭐 양도세 뜯기고 이거 뭐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금 세팅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말하는 거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네. 정상적인 상품을 먼저 체크를 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적정 내가- 시세. 그렇죠. 네. 뭐 제대로 된 투자 물건들, 네. 그러니까 안전한 물건들 같은 네네. 게 있고 리스크 있는 물건들 구분을 해야 네네네. 되는데 너무 그런 기간 고려 없이 막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이게 지금 예정지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장이 네. 왔지만 20년 전부터도 예정지였었던 곳들이 네. 존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재건축 같은 경우도 20년 전부터 물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언제적 음마예요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부터라고 하면 뭔가 시점 우리가 제대로 그 투자의 바람이 온 경우 지금 예정지 같은 경우들도 지금 이제 시점들이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하자. 그러니까 정상 상품권 가능하면 안전한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금액에 따른 이제 지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서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역으로 가죠. 이제 일단 맨날 지역이 먼저야. 그 얼마로 어디를 할 수 있는지부터 보잖아요, 네. 보통. 근데 그것도 기준점이 제대로 없는 게 지금 뭐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 금액에 맞게 최소한의 세팅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 금액까지 자꾸 쪼개려고 그래.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싶고 뭐 쪼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저 여러 채를 예전에는 그게 전략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세금 규제가 없을 때는 수익률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빌라 얘기를 많이 무시를 하지만 그래도 빌라가 수익률로 보면 괜찮거든요. 투자 금액이 낮잖아요. 네.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벌었어. 100% 수익률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3억으로 갖다가 내가 뭐 하나 투자해가지고 그게 뭐 한 2억 올라가는 거랑 3천만 3천만 원 10채를 사가지고 그게 3천만 원씩 다르죠. 올라갔어. 오히려 그게 더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세금인 거죠. 네. 이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이게 꼬여지니까 저는 일단 나중에 완전히 이 다주택자 규제가 없어지면 모를까. 지금 한시적 중과 유예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한시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완전히 중과를 없애야 이제 다주택 시대로 갈 수 있는 건데 그 전에는 똘똘한 채는 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택 수를 늘리는 거는 좀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세금 세팅 1순위라고 말한 게 저희 가족은 이게 다 저 자체가 일단 세금 어마어마하게 파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맞춰서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주택자 규제에 피해갈 수 있는 투자처 그런 비용 식으로 최소화. 하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게 안 되고서 무조건 사고 다주택? 사고 보는. 네. 그건 일단은 안 된다라고 말해드리는 거고요. 그러고 우리가 뭐 일단 무주택이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강남인가요?라고 하면 강남이 오히려 수익률로 따지면 낮아요. 내가 실거주도 못해. 극단적으로 내가 아크로 리오파크를 내가 샀었어요. 20억에 사서 지금 46억이야.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실거주를 못해. 왜냐면 전세도 워낙 높으니까. 세입자님이죠. 세입자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를 못해라고 하면 비과세가 안 되면 그 양도 차익이 10억을 초과하면 45% 세율인데 근데 뭐 다주택자 중간 안 붙는다 해도 지방세 10% 하면 49.5잖아요. 절반이 날라가요. 그리고 종부세도 물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낮아요. 근데 또 뭐 다른 주택 샀었으면 안 내도 될 안 내도 거예요. 되는 돈인데. 내가 반포를 사서 20억이 올라갔어요. 근데 세금 떼고 나면 뭐 한 11억이 남네라고 해볼게요. 근데 마포를 갔어요. 마포를 가가지고 15억을 벌어요. 반포보다 못해서 아니면 13억을 벌었다고 칠게요. 그런데 여기는 비과세를 맞췄어. 세후 수익이 달라지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반포를 갔었으면 입주를 못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다른 데 전월세 비용이 나가고 있죠. 맞아. 근데 내가 마포를 가서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월세 비용도 세이브가 네. 되는 거죠. 거주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보유를 하게 되고 실거주를 하게 되면 장기 보유 다 채울 수가 있죠. 특별공제까지도 뭐 최대 기간. 80%까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원칙 없이 막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라 하면서 일단 1주택 똘똘한 한 채를 말하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똘똘한 채는 실거주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상급지라고 저는 말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선에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지역을 먼저 찾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내가 소장님 제가 갭 투자를 잘하면 20억으로 반포 갭 투자가 가능한데
저는 차라리 실거주 할 수 있는 마포로 가세요. 음, 마포 신축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러면 20억 현금으로 있으면 뭐 대출 뭐 안 끼고서 아니면 조금만 해서 갈 수도 있고 뭐 차라리 그렇게 해서 거주 만족성을 높이고 그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물론 그거는 이 경우는 반포가 맞아요. 뭐냐면 내가 진짜 20억 갭 투자를 하고 20억 전세를 나중에 빼줄 능력 있어. 이제 변호사 부부야. 위사 부부야. 연봉이 그냥 10억씩 크다. 돼. 그래서 나 그냥 2년 뒤에 3년 뒤에 입주할 수 있어. 그러면 그래서 난 전이 입주를 할 거야라고 하면 그때 마포 올라간 것보다 반포가 더 뛸 거니까 이제 수익률 세후 수익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표면적인 가격은 반포가 더 뛰잖아요. 그러면 반포를 먼저 선 진입하는 게 맞긴 한데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입주가 불가능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거주 가능한 선에서 상급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고 정상 상품 맨 이제 그러고서 제일 첫 번째가 세금 세팅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역순으로 보통 가니까 꼬여서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놀부님도 아마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세금 투자는 부분이, 잘했다 하지만 맞아요. 세금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긴 합니다. 지금 정부 규제가 그 어느 때보다 많고 뭐 파는 거 사는 게 모두 다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오셔도 이렇게 큰 어드바이스를 얻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쉬운 상담은 이거지.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어느 종목을 투자할 것이며 또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거는 괜찮은데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답이 없어요. 예. 요즘 같은 상황은 그러니까 뭐 김재현 소장님 얘기처럼 이게 선행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돈이 이거 있고 그냥 조바심 나니까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무작정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부님 말씀처럼 내가 현금이 뭐 10억이에요, 5억이에요, 하다못해 3억이에요. 현금을 들고 무주택인데 어떻게 살까요? 사기 전에 오는 거는 우리가 괜찮아. 조언을 줄 수 있어요. 똑같은 금액선에서도 솔직히 여기보단 여기 좀 더 좋아요. 이런 조언들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사놓고서 오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죠. 이거 샀는데 이거 어떠냐고. 답정너죠, 답정너. 네. 오늘 아주 풍성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소장님이 좋아하는 지역도 들었고 지금 투자 뭐 하실 때 좀 꿀팁 어느 정도 좀 주시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차피 뭐 소장님은 때때마다 한 번씩 제가 또 초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간 보낼 테니까 그때마다 시장, 재건축, 재개발 시장 흐름 항상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뭐 재개발 재건축보다 더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놀부 TV도 당연하겠지만 투미 TV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러 놀러와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많이 놀러 가실 거예요. 네. 이미 보는 사람이 뭐 시청 중인 시청자가 시청함 뭐 이런 거 떠 있더만 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